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성토피아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겨울인 만큼 날씨가 추운 건 당연하지만 추워도 너무 추운 요즘입니다. 성토피아 가족분들은 보온에 항상 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이런 추운 겨울이면 뜨끈한 겨울 간식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요즘 퇴근하는 길에 주위를 둘러보니 붕어빵, 계란빵 봉투, 뜨끈한 어묵 국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호빵을 먹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간식들이 좋지만 비타민C 보충을 위해 제철 과일인 귤은 꼭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는 움츠러든 몸의 활력을 불어넣고 추운 겨울 생기를 돌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와 함께하는 기본 건강보태 위클리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남자들만 아는 전립선 마사지 전립선 에모와 Q&A, 여친은 가끔 관계 중에 울어요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볼륨을 높여주세요. 1. 남자들만 아는 전립선 마사지 전립선 에모.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전립선 이야기. 남자라면 누구나 전립선 마사지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비뇨기과 의사에게 마사지를 받으며 전립선 검사를 위해 전립선액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남자들에게 전립선 마사지가 미제의 세계인 이유는 전립선이 페니스 버금가는 절정을 선사해주는 성감대이기 때문인데요. 전립선은 고환과 항문 사이에 털이 없는 부분인 회음부의 안쪽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감대라 할지라도 남자 의사의 전립선 자극이 반가울 리 없고 간호사의 별 의미 없는 표정 하나에도 수치심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전립선은 꼭 검사 때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자극을 받으면 기능이 좋아집니다. 평소와 다른 미지의 쾌감을 느끼고 싶다면 전립선 에모를 해봅니다. 다음 테크닉은 파트너가 남성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립선 마사지 효과. 전립선염의 치료법이기도 한 전립선 마사지는 성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주기적인 자극이 관계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단 청결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세. 남성이 엎드린 채 엉덩이를 들고 있는 자세가 가장 적합합니다. 사실 이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동반한 쾌감이 있을 것입니다. 테크닉. 회음 바깥쪽 공략. 고환과 항문 사이에 털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회음부부터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어루만집니다. 살짝 압박하여 누르거나 손가락 끝으로 왕복하는 등 다양하게 만집니다. 좀 더 높은 자극을 주기 위해 윤활제나 로션 등을 듬뿍 바릅니다. 고환 아래부터 항문 근처까지 빠르게 진동 압박을 주며 왕복합니다. 다른 한 손으로 페니스를 자극해도 좋지만 자극이 분산되어 정신 없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음부 안에 전립선에 집중하며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전립선 마사지에 어떤 느낌이 들까? 소변이 마려운 느낌, 대변이 마려운 느낌이 가장 먼저 듭니다. 같은 자극을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합니다. 괄약근 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항문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쯤 되면 본격적으로 쾌감이 느껴지며 전립선액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2. Q&A. 여친은 가끔 관계 중에 울어요. Q. 여자친구와 저는 서로 사랑하고 있고 관계도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갑자기 관계하다가 여친이 너무 좋아하다가 울곤 해요. 처음에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안아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너무 좋아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너무 좋으면 울기도 하는 건가요? 남자인 저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A. 예쁜 사랑을 관계에도 잘 담아내고 있는 커플이군요. 멋집니다. 인간의 감정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잘 아시죠? 반대로 감정이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관계도 호르몬 분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특히 몸과 마음이 다 열리고 아주 높은 쾌감의 상태에 오랫동안 머무는 관계를 하면 불균형한 부분들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몸이 여러 가지 치유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중 하나가 호르몬의 재조정입니다. 아주 많은 호르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 내 분비선을 자극하고 건강한 컨디션으로 돌려놓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집중력을 높여주고 스스로 동기부여도 잘하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 부족함 없는 충만감을 느끼는 데 관여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역기능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호르몬 분비를 최고치로 끌어올려주는데 이 과정에서 좋은 느낌이 더 커지고 훨씬 커지면 감당할 수 없는 행복감과 충만감으로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울게 됩니다. 도파민의 감동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죠. 이 정도의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려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고도의 쾌감 에너지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해요. 남자들은 잘 울진 않지만 내적인 충만감을 여자처럼 느낄 수 있어요. 민감한 남자들은 울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자분이 뛰어난 능력이 있는 남자로 결론이 나네요. 여친이 몰입을 잘하고 감각적인 느낌이 뛰어날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 사랑도 하기 때문에 도파민의 축복도 쉽게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모습도 보여줄 텐데 몸의 신비와 성의 비밀 코드를 즐겁게 탐구해 보도록 해보세요.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3. 통통 정보통 빈국 여성 절반 성관계 노 못한다. 지난달 발표된 국제연합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 57개국에서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가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노라고 말할 권리와 피임 성과 관련한 의료 등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인구펀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자료는 세계 전체 국가 3분의 1 정도와 아프리카 국가의 과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유엔 인구펀드는 이 조사 결과만으로도 수백만 여성의 신체 자율에 대해 경고하는 그림을 볼 수 있다면서 이들 여성은 공포나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미래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펀드에 따르면 57개국의 성인 여성 및 소녀 55%만 성관계를 할지 결정할 수 있거나 피임을 선택하거나 성적 또는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펀드 이사인 나탈리아 박사는 신체 자율성의 부정은 여성과 소녀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며 불평등을 강화하고 성차별인 폭력을 양속화하는 것이라며 절반에 가까운 여성이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 몸은 나의 것 보고서에 따르면 나라마다 자율성에 대한 비율이 천차만별이었는데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여성 76%는 성관계, 피임, 건강관리 등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와 중앙, 남아시아 등에서는 절반 미만이 이들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통통 정보통 2. 임신부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정보 4가지. 임신부들은 심적 부담이 큽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태아 두 사람의 안전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감염되지는 않을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지, 출산 후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임신부의 코로나19 감염률은 다른 집단보다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단 감염이 됐을 땐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이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임신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불분명한 만큼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잘 받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부의 코로나19 감염률 특별히 높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쉬운 취약계층은 고령층 혹은 폐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임신부들은 이들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쉬운 집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패닉에 빠져 불안해하기보단 일상의 방역 수칙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을 잘 준수하고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검사를 잘 받도록 합니다. 감염 시 입원 가능성은 증가.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감염이 됐을 때 입원을 하거나 특수 치료 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할 확률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단 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특수 치료 시설에 수용될 확률은 1.5%,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0.5%입니다.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전달될 확률 낮아 임신부들이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감염 시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란셋 저널에 실린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 임신부 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 24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3월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 양수, 제대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는 증거도 아직 발견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신생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생후 이틀 된 아기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드물지만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자국 내에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반하는 내용으로 수직 감염 역시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는 지속 가능해. 질병예방센터에 따르면 다른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역시 임신한 여성에게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조기 분만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기 분만이 코로나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는 반드시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하고 출산 직후 아기가 감염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아기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질병예방센터는 모유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근거는 없는 만큼 모유 수유만큼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모유를 직접 산모가 수유하기보단 젖병에 담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아기에게 먹이는 방식으로 수유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에서는 Q&A, 여친은 가끔 관계 중에 울어요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또 통통정보통에서는 임신부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정보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관계를 하는 그날까지 저희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